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러리의 기본 티셔츠를 이용해서 패딩 자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러리에 있는 패딩 자켓과는 조금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티셔츠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한 티셔츠 파일은 패딩 크기에 맞게 크기를 늘려주겠습니다. 아바타로부터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명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를 변형해서 긴팔 소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매 끝단 가운데 있는 점은 필요 없어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소매를 길게 늘려줍니다. 3D 창에서 배치 포인트를 켜고 소매 파일을 선택 후 다시 배치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후에 소매 크기는 팔 길이에 맞춰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소매 끝단과 패딩 밑단에 립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단들을 선택 후 우클릭해서 Offset as Internal Line 선택하시고 디스턴스는 대략 50에서 60 정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50으로 할게요. OK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Cut and Sew 합니다. Cut and Sew. 그 다음 소매에 살짝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없애주고요. 그리고 보통 립은 원래 패턴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줄이고 시뮬레이션. 립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선택하고 화살표 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늘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라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네크라인과 뒤 네크라인을 선택하시면 속성창에 2D 라인 랭스 합쳐진 길이가 디스플레이 되고 마우스 커서에도 나타납니다.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가로 크기 그 다음에 높이는 50 정도로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앞뒤판에 연결되는 카라 패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사각 형태의 카라 패턴은 쓰지 않고 목이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아랫변보다 윗변이 길이가 짧아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뒷중심을 쭉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직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을 해주면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보다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디 커브 포인트 툴로 곡선을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끝부분은 직각이 되도록 제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길이를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아까 길이는 264였는데 지금 282로 20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살짝 20 정도 줄여볼게요. 그러면 대략 261이고 다시 사이즈를 측정해보면 263이어서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직선 재봉 툴로 카라 패턴 재봉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1대 N 재봉을 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1대 N 재봉을 합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시메트릭 패턴 위드 소잉으로 클론 해줍니다. 그리고 배치 포인트를 켜고 카라 패턴을 다시 배치하도록 할게요. 하고 뒷중심 재봉해줍니다.
다음 시뮬레이션. 네, 이렇게 해서 카라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딩 라인을 만들고 이제 패딩 효과를 주게 될 텐데요. 먼저 작업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뒷중심은 모두 지금은 나뉘어 있는데 뒷중심 라인들을 모두 머지로 붙여볼게요. 네, 여기 제복 라인 없이 하나의 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지합니다. 카라의 뒷중심도 머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패딩의 퀼팅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퀼팅은 앞판, 뒷판, 소매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판, 뒷판, 소매, 밑단 라인 선택 후 우클릭해서 옵셋에즈 인터널 라인 합니다. 옵셋에즈 인터널 라인. 간격은 100에서 120,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수치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정도를 맞춰보셔도 돼요. 저는 115로 하고 OK를 누른 후에 필요 없는 라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라인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전체 선택하시고 우클릭해서 레이어 클론 오버를 합니다. 레이어 클론 오버. 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패턴들이 복제가 됐어요. 이렇게 패턴 외곽선과 내부 선분이 모두 재봉된 채로 복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운데 라인에 지퍼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지퍼를 달려면 먼저 가운데 재봉선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가운데 있는 재봉선을 삭제를 해줍니다. 잠깐 아바타는 숨겨보도록 할게요. 지퍼 툴 선택하시고 지퍼에 위에서부터 클릭하여서 클릭하여서 네, 이 점선이 있는 곳만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을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클릭으로 시작해서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퍼가 생성이 됐어요. 시뮬레이션. 보통 점퍼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지퍼보다 조금 더 크고 두꺼운 지퍼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일반 지퍼 기준 3호의 비슬론 지퍼이고요. 이거를 5호로 점퍼용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5호로 바꾸고 슬라이더 사이즈도 5호로 바꿔줍니다. 선택은 지퍼 선택하시면 지퍼 속성이 나타나고요. 지퍼의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슬라이더와 플러 사이즈는 요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속성창에 게이지 사이즈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네, 이렇게 하면 지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패딩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몸통 선택하시고 프레셔를 플러스 20. 그 다음에 안쪽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되는 값과 마이너스 되는 값을 서로 적용해야 동그랗게 패딩이 생성이 돼요. 만약에 이 프레셔 값을 다르게 적용하면 좀 더 큰 힘의 방향으로 의상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패딩 만들 때는 같은 값으로 적용을 하거나 또는 안쪽으로 네, 좀 더 붙게 될 경우에는 또 일정 부분 다른 값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같은 값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립 패턴과 카라 패턴들은 대략 10 정도 프레셔를 적용을 합니다. 반대로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지금 패딩이지만 패딩 특유의 잔주름이 많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의 입자 간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파티클 디스턴스를 낮춰주시면 자연스러운 패딩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 보시면 이 옆부분이 뾰족하게 됐고 뒷부분에도 살짝 각이 있죠. 네.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겉에 있는 패딩 패턴의 요 패딩 라인들을 엘라스틱을 살짝 주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해요. 하지만 엘라스틱을 주기 위해서 이 내부 선분들을 일일이 다 선택하기는 귀찮죠. 그래서 2D 패턴 상단에 락 얼 패턴 아웃라인즈 메뉴를 선택하시면 패턴 외곽선을 잠글 수 있고요. 선택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라인들을 선택하시고 엘라스틱 체크 레이쇼는 대략 90 정도 설정을 합니다. 하고 설정이 안 된 라인들은 다시 선택 후에 엘라스틱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패딩이 됐고 그렇게 앞에가 뾰족하고 옆에가 뾰족하던 현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탁탁 꺾이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일단 락은 해제할게요. 자, 이제 거의 끝났고요. 지금 보시는 의상에서 파티클 디스턴스를 낮춰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후에 파티클 디스턴스 10으로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끝이 카라의 끝이나 립의 끝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지 소잉 툴로 선택 후에 소잉 라인 타입을 턴드해서 커스텀 앵글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고 시뮬레이션 하면 끝에가 좀 더 뭉툭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좀 끝냈고요. 지금 카라 패턴이랑 립 패턴 같이 조금 더 작은 패턴들은 파티클 디스턴스를 5까지 낮춰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좀 더 낮춰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패브릭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패브릭 탭에서 리스트 뷰 보기를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나일론 매트 재질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매 밑단 그리고 몸판 밑단 선택하고 어사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브릭은 보시면 립 종류가 있어요. 2x2, 1x1 1x1 재질로 적용을 해주고 텍스처는 좀 빼줄게요. 컬러 피커를 통해서 컬러를 선택하고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립 텍스처가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지퍼도 컬러를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선택하시고 컬러 그다음에 동일하게 컬러 피커 찍으시고 그대로 닫으셔도 되지만 애드 버튼을 눌러서 컬러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지퍼 테이프 컬러에도 같은 컬러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풀러는 같은 컬러로 해도 되고 또는 실버 다른 컬러로 적용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같은 컬러로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딩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퀄리티 있게 하시려면 결국은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추셔야겠지만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 코스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